예,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두 번째 초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제가 수용소 체험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김정일 3대 세습 이후에 북한의 변화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국제외교안보 포럼을 이끄시며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와 또 이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시는 우리 제자님께 진심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몽준 의원이 발표한 무슨 김정일의 꿈 이야기, 북한 인민들이 가장 마지막에 돌을 던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김정일한테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은 북한 주민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세기 동안 그 정권에 속아서 지금까지 탄압받고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김정일 정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북한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경험한 북한은 북한 정권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폭정은 이미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 지금 시점의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더 이상 김정일 정권은 이제 부재불능이고 김정일은 또라이. 그러니까 또라이라는 말은 북한에 없습니다. 남한 말인데 왜 또라이라는 말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남한 드라마가 하도 많이 북한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말이 이제 하나의 북한 말로 되버린데요. 그 대명사가 이제 김정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정일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하고 이제 도대체 같이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민심이고 전체 북한 주민들의 어떤 마음인데, 근데 저런 정권이 왜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냐, 이런 질문을 던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인민을 억압하고 국가를 이제 파국으로 모으는 이런 나라는 망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망하냐가 이제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어떤 변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무바락 같은 사람들은 빨리 족구를 내놓고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독재자의 손품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자유도에 따라서 그게 빨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이런 사람은 끝까지 이제 국민에게 저항을 하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리비아의 카다피가 다시 본분을 다 없애버리고 독재국가를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비아의 카다피가 왜 저렇게 오래 버티냐? 이거는 이제 김정일이 왜 오래 버티냐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다피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카다피가 지금 자기 세습 정권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김씨 왕조의 그 권력 시스템을 연구했고 그걸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리비아에. 그래서 북한의 군사고문단, 또 김정일의 친위 부대의 고문단들이 리비아에 가서 리비아 카다피를 중심으로 한 핵심 세력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카다피 중심 세력으로 한 이 부족과 또 이 친위 부대가 아주 두텁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정일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이 측근 세력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그 어떤 세상에 와도 김정일가 한 배를 타서 끝까지 가겠다. 여러 사람만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온갖 혜택을 다 줍니다.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무슨 인민보안부, 경찰, 이런 권력 세력, 군대까지 포함해서요. 이 세력에게는 모든 권한과 혜택을 다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를 차단하고
행정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군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 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그 축군 그룹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카다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으로 그걸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김정일의 축군 그룹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뭐 말 그대로 북한에는 지금 최악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위기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이제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적인 위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 북한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그 외피를 쓰고 국가를 건설할 때 원래 공산주의의 이념은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하고 손자가 하는 이런 세수 왕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산주의자라고 하게 되면 이 봉건주의는 뛰어넘어야 될 하나의 어떤 과정인데 그 봉건주의를 폐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김씨 왕조에 대해서 이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갈 때도 이 체제 내부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세습이 아니냐. 근데 그때는 이제 김정일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죠. 이 김정일이가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수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많은 전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간부들이 반신반의했죠. 아들이 될 수도 있죠. 한 번은 정말 뛰어나다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습이라는 것을 약간 비껴나가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3대부터는 이거 다르습니다. 이거 완전한 세습이죠. 수령의 전사 가운데 김씨 왕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김씨 왕조의 자식들만 뛰어나라고 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제 뭔가 세습이다. 그렇게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그게 이제 인정된 것이죠.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사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 사회에서 공산주의라는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공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공주의는 이제 시대정신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반공의 실체가 없습니다, 북한에. 아니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데 저게 무슨 우리가 반공이 아닌데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사이비와의 어떤 그의 전쟁이지 이미 공산주의라는 실체는 없어졌습니다. 이미 세수 왕조 에다가 이제 그게 사이비적인 어떤 형태가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이비 봉건 왕조와의 우리가 대결이지 반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공주의라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 북한의 인민군대 지금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북한은 남북 통일의 제2 전략이 있는데 첫째 전략은 무력을 통한 통일입니다. 인민군대를 마땅하게 키워서 적어도 국군의 한 두세 배를 키워서 일격에 남한을 쳐서 이제 점령한다는 무력 통일이 1원칙입니다. 그 두 번째 원칙은 남한 내의 소위 민주화 세력을 북한이 장악을 해서 그 세력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연방대로 나간다.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전략은 북한이 크게 기대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는 전략이지 그냥 이게 성과가 되리라고 생각 안 했죠. 그런데 무력 통일에 의한 이 전략은 북한이 포기 단계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이제는 북한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의 무기 시스템은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무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말하면 386에서 이제는 XP, 윈도우 7으로 넘어가는 완전히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무기 시스템은 1.5세대, 그러니까 2세대도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낡은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북한.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얻어 맞으면 그냥 망하게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기 시스템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안 됩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천안함에 대해서 우리 공격하는 것도 뭐냐면 이거는 정면 대결이 아니라 뒷구멍으로 와가지고 몰래 깐 거지 이렇게 뒤통수 깐 건데 이거밖에 할 거 없다는 거죠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는 뒤통수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걸 어디 가서 이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이 이거 잘 압니다. 지금 지금 해군력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지스함이 지금 삼척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군함은 60년대 러시아 낡은 군함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군함이 물에 떠 있는 것도 기존입니다 지금. 포에 말아서 깔아놓은 게 아니라 조도를 깔았게 되거든요. 이 군함들이라는 게. 그리고 비행기라는 것도 지금 원래 이제 미국 29가 최신형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수호위가 나와서 이 수호위가 지금 제일 높은 급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 수호위를 북한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2010년도 김정일이 중국을 두 번 방문해서 후진타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젠10이라고 하는 전투기, 이 전투기를 좀 달라. 이 전투기는 중국이 수호위기를 도입에다가 중국식으로 개조한, 그러니까 F-16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F-22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를 한 20대 주면 남한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중국이 그걸 짜놨습니다. 안 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공권에서 해군력에서 이제 좀 자랑하는 게 특수전 병력인데요. 이 특수전 병력은 좀 위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만에서 한 20만으로 지금 중강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전 병력이 좀 위협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뭐 우리 화력에는 별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북한의 인민군대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뭐냐면 남한에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게 바로 사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사상적인 무기. 우리는 이제 가미가드식으로 다 폭탄 하나씩 내고 비행기 타고 떠가지고 다 그냥 인간 폭탄이 그냥 다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다 잡고 간다.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저는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6.25 전쟁 때 북한의 인민군대가 왜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을까? 이제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성의 사기에 북한 군대가 넘어갔다. 그게 뭐냐면 남북한이 동시에 합해 개혁을 했습니다. 남한은 3년에 거쳐서 했죠.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게 5천년 역사를 우리가 함께온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떼가지고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해 개혁, 터지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몰수 유산 분배를 했지만, 근데 북한은 합해 터지게 하고 3년 만에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다 뺏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뺏을 때는 서수의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주계급은 이제 천추의 한이 돼서 남으로 도주했고, 다 잡아 죽이고. 땅을 받은 다수는, 그때 김일성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러시아 고문단이 와서 김일성에게 그랬습니다. 이 빼앗은 땅을 걔네에게 주지 말고, 러시아식으로 다 집단 농장을 다 시키자. 근데 김일성이 안 된다, 지금은. 이 땅이야말로 지금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민심의 기반인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미뤘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그걸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의 인민군대라는 게 무슨 이념적으로 무슨 무장이 돼가지고 남한을 친 게 아니고요. 그 땅에 대한, 그러니까 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남쪽의 계급적 원수들이 그 땅을 뺏으러 온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려 나간 겁니다, 인민군대가.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뭐 우리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 동북아시아가 지금 거의 뭐 러시아도 이제 공산화되고 몽골이 공산화되고 또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한반도 북쪽이 공산화되고 남쪽이 많은 땅 하나 남아서 지금 나도 붙어있었는데 이 남쪽도 다 공산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뭐 박헌영 씨 비롯해가지고 배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에 있게 돼가지고 남한도 사실 미탈미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인민군대가 이 다보고 남한을 빼앗기고 다시 후퇴하면서 이제 그런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항상 남한에 대해서는 깔보는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쳐가지고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한은 별거 아니다. 이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 군사력이라는 것은 북한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의 인민군대의 심리는 지킬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95년도에 김정일이 이제 선군 정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 선군 정치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